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번에 열렸던 아덱스에서는 SM 대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SM 발사 차량이 공개되기도 했죠. 그런데 아무도 SM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SM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에 대해서 다루어 볼 생각이고요. 특히 KDDX에 탑재되는 함대공 유도탄2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LSM은 기본적으로 주요 구성품들을 KDDX함에 탑재하는 걸 전제로 처음부터 개발되었습니다. 레이더는 LSM용 레이더를 기반으로 KDDX용 레이더를 개발 중이고, 미사일도 LSM용 미사일을 기반으로 하는 미사일들이 KDDX에 탑재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LSM용 대항공기 요격탄 같은 경우는 KDDX에 탑재되는 KVLS에 탑재가 가능한 크기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은 많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KDDX용 함대공 유도탄2를 별도로 개발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LSM 항공기 요격탄과 KDDX용 함대공 유도탄2는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미사일이 어떻게 틀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공개된 LSM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은 많은 부분이 사람들의 예상과 달랐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우선 LSM 탄도탄용 요격 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가 중심이 되어서 개발하고 있지만, 대항공기용 요격탄은 LIG가 중심이 되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사거리는 160km고요. 그런데 웃기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공개된 LSM용 발사대는 대탄도탄 요격미사일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기 요격용은 발사대 자체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공개된 발사대는 6발이 탑재되는 형태인데요. 항공기 요격용은 발사대 한 대에 8발이 탑재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LSM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은 수직으로 발사를 하는 방식이지만,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은 경사발사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치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요. 그러면 왜 항공기 요격용은 탄도미사일 요격용과 그리고 천군과도 다른 수직 발사대가 아니라 경사발사대를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항공기 요격 모델에는 추력 편향 노즐도 없고 그리고 측추력 장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방향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의 발사대를 적 항공기 방향으로 방열하고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까요? 우선은 긴 사거리를 얻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LSM 항공기 요격용은 160km라는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긴 사거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중펄스 로켓 엔진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LSM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은 사거리가 80km쯤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긴 사거리가 필요하냐 하면은요. 적정찰기나 조기경보기 등의 접근을 거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군에게 사거리가 긴 장거리 요격미사일이 있으면 적정찰기나 조기경보기 등이 우리 영공 근처로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당연히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으면 평소에는 요격을 하지 않겠지만, 전쟁이 터지고 나면 우리 영공이 아니라고 해도 장거리에서 요격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영공을 침입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영공에서 상당히 먼 거리까지도 접근이 힘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정찰을 할 수 없겠죠. 당연히 적 전투기도 우리 영공을 침범하려면 우리의 장거리 요격미사일의 사각지대인 저고도로만 침입을 해야 해서 기동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러시아는 꾸준히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개발 배치해왔고, 장거리 요격미사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추력 편향 노즐도 없고 측추력 장치도 없으면 적 전투기가 회피기동을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여러분이 보셨을 LSM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은 미사일 앞부분에 제어날개가 있고 미사일 후방에 날개가 또 있는 형태일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발된 미사일은 앞부분에 제어날개는 없고 미사일의 뒷부분에만 제어날개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 미사일에는 이중펄스 로켓 엔진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중펄스라는 건 고체 추진제에 격벽을 설치해서 로켓 엔진이 한 번에 연소하지 않고 두 번에 나뉘어서 연소를 해서 로켓의 사거리를 늘려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히는 사거리뿐만 아니라 기동성도 높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미사일이 발사되면 첫 번째 단의 추진제가 연소를 해서 미사일에 가속을 하게 되고요. 그 상태로 관성비행을 하다가 목표물 근처에 가면 두 번째 추진제가 연소됩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추진제는 목표물에 접근한 다음에 연소되고, 그래서 이 추진력으로 기동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펄스 로켓 엔진은 단순하게 미사일의 사거리만 늘려주는 게 아니라 미사일의 기동성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같은 목표가 아닌 단순한 적 항공기라면 충분히 요격할 만한 기동성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탄두는 지향성 파편탄두를 사용하는데요. 지향성 파편탄두란 뭐냐? 기본적으로 LSM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에는 8개의 전파 근접 신관이 달려 있습니다. 전방을 향해서 4개,
후방을 향해서 4개요. 그래서 미사일이 적 항공기에 접근하면 이 전파 근접 신관에 의해서 적을 감지하면 탄두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8개 중에서 실제로 항공기를 감지하는 전파 근접 신관 쪽으로 탄두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탄두가 360도 전 방향으로 파편을 뿌리는 게 아니라 적 항공기가 있는 방향으로만 파편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향성 파편 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미사일은 철저하게 적 항공기의 접근 거부만을 전제로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충분한 성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전장 환경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새롭게 변한 전장 환경이란 뭐냐? 그건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LSAM 항공기 요격 미사일에는 추력 편향 노즐도 그리고 측추력 장치도 없기 때문에 적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LSAM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도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고도 60km에서 20km에서 비행을 하고 그래서 이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이 고도에서 요격을 해야 하는데 LSAM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은 고도 40km 이상에서 요격 행위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극초음속 미사일의 요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은 기동성이 떨어져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고요. 그래서 LSAM은 전체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게 되는 건 천공3가 될 것입니다. 천공3는 요격 고도부터 그리고 미사일 자체의 기동 능력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 적합하고 그리고 개발할 때부터 실제로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능력이 반영된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천공3는 KDDX에는 탑재되지 않죠. 그래서 KDDX는 결코 지금의 LSAM 시스템을 그대로 함선에 탑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탑재한다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변경된 게 바로 함대공 유도탄투입니다. 원래 함대공 유도탄투는 LSAM 항공기 요격 미사일을 거의 그대로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게 되었고 지금의 LSAM은 이 새로운 위협에 충분한 대응 능력이 없습니다. 뭐 육상에서는 그 임무를 천공3가 하게 되지만요. 그래서 함대공 유도탄투는 LSAM 항공기 요격 미사일에 천공3에 적용될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하는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바로 시커입니다. 안타깝게도 LSAM 항공기 요격 미사일은 KU 밴드 레이더 시커를 사용하는 최후의 미사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천공을 위해서 KU 밴드 레이더 시커를 개발했고 그걸 해공에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LSAM 항공기 요격 미사일에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되는 우리의 요격 미사일들에는 더 이상 KU 밴드 레이더 시커는 사용되지 않죠. 앞으로 개발되는 요격 미사일들에는 더 해상도가 높고 성능이 뛰어난 KA 밴드 A사 레이더 시커가 사용되게 됩니다. 당장 적 장사정포 요격 시스템인 LAMD부터 시작해서 천공3 그리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전부 KA 밴드 A사 레이더 시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LSAM 항공기 요격 미사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KU 밴드 레이더 시커를 사용하는 미사일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함대공 유도탄투도 KA 밴드 A사 레이더 시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사일의 탄체는 기본적으로 두 미사일이 동일한 걸 사용하지만 그 대신 함대공 유도탄투에는 추가적으로 부스터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스터에 추력 편향 노즐을 탑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LSAM 항공기 요격 미사일은 적 방향으로 지향할 수 있는 경사 발사대를 사용하지만 함대공 유도탄투는 KVLS 수직 발사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 방향으로 지향할 수 없고 그래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방향을 급격하게 전환해 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스터에 추력 편향 노즐을 달아서 발사되고 나서 적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이중 펄스 로켓을 사용한다고 해도 지금 LSAM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의 기동성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대공 유도탄투에는 측추력 장치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함대공 유도탄투는 적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충분한 기동 능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고도 40km 이하의 하층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결론은 원래 함대공 유도탄투는 LSAM 항공기 요격 미사일에서 시작을 한 미사일이고 그래서 미사일 본체는 여전히 두 미사일이 공유합니다. 그러나 LSAM 항공기 요격 미사일이 설계되고 나서 기술적 발전과 그리고 전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함대공 유도탄투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대거 적용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은 두 미사일이 공유하는 건 탄두와 미사일 몸체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실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실전 배치도 되지 않은 LSAM 항공기 요격 미사일은 함대공 유도탄투에 비해서 상당히 성능이 떨어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LSM 항공기 요격 미사일이 설계된 다음에도 기술적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전장 환경이 변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천공쓰리나 함대 공유도 탄투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공쓰리나 함대 공유도 탄투는 아직 나오지 않은 미사일입니다. 아직도 개발 중인 미사일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서 LSM 항공기 요격 미사일은 이미 실물이 등장한 미사일입니다. 그러니 이 미사일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그래서 LSM 항공기 요격 미사일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LSM 항공기 요격 미사일은 적 전투기나 정찰기의 접근 거부가 주 임무이고, 적 항공기의 접근 거부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리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의 요격 미사일 중에서 가장 긴 사거리인 160km라는 사거리를 획득한 거라고 봅니다. 분명 천공쓰리나 함대 공유도 탄투가 나와도 절대로 이 정도의 사거리는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긴 사거리만으로도 충분히 존재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미사일이 세계 최고의 대공 미사일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임무에 최적화된 미사일이라는 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LSM 항공기 요격 미사일입니다. 설마 이걸 보고 실망하신 분은 없겠죠.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